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나경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연평해전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세월호 리본을 왼쪽에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네. 멋길에. 네. 근데 뜬금없이 연평해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사실은요, 우리도 방송으로 이야기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학 재벌의 가족들은 제척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하고 있으면서 나경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걸 거예요. 왜 세월호 리본만 달고 있냐.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어간 무슨 연평해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해야 될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 보상금은 3,048만 원에서 5,742만 원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우리 희생한 학생들의 배상금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단편적인 것을 딱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니까 사실은 친일파인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빨갱이, 종북 이런 걸 이용해 먹었던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세월호 피해자들, 유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몰아갔던 자들인데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이었었고요. 교육감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겨난 일이 세월호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청문회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방 부대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안보관 같은 교육도 시켰던 게 또 김상곤 후보자라고 하는데 세월호 리본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자들을 실제로 TV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6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꼭 넣고 싶었나 봐요. 그 6명을 304명의 죽음은 슬쩍 넘어가고 싶은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도 정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건 맞는데 그것이 이 가치와 저 가치가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필 이쪽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쪽을 끌어들이는 그 비열한 모양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다음에 지금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로 후속적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이슈들이 요즘에 굉장히 뜸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수습자 중에 현철이, 남현철 아버님, 그분이 올리신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목포신항에 온 지도 석 달이 되었네요. 배가 인양만 되면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아들은 저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네요. 석 달 동안 한결같이 오늘은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을 설레임과 미안함으로 기다렸건만 나의 아들은 아직도 이 못난 아빠를 외면하네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가요? 아님 생각하기 죽어도 싫지만 자꾸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찌르는 생각이 더욱 불안해서 요즘은 부쩍 새벽까지 잠을 설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네요.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이 추울 텐데 지금도 아빠로서 아들에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3년 전 4월 16일에도 해줄 게 없었고 3년이 지난 오늘도 아빠가 아들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기다릴 뿐.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빠가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이쁜 아들 현철아. 네가 나의 아들이라 미안해. 현철아, 아빠로서 해준 게 없어 미안해. 하지만 이 아빠는 우리 현철이가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좋았고 자랑스러워. 그니까 현철아, 제발 아빠가 아빠 노릇 단 한 번만 할 수 있게 오늘은 꼭 와줘. 아빠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게 기회를 줘. 첫 부분에 생각하기 죽어도 싫지만 자꾸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찌르는 생각이 더욱 불안해서 요즘은 부쩍 새벽까지 잠을 설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쓰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와요. 유실방지도 세월호 유실방지도 원래 처음부터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1년이 지나서
그 특조위 위원들도 이제 잠수부 분들과 함께 현장 조사도 했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유실방지도 한 걸로 나오고 이제 세월호 인양됐을 때 이제 보셨겠지만 유실방지 없는 창문도 많이 보셨었죠. 떨어져 나간 것도 많았고 그래서 혹시 뭐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3층인가 4층 창문 앞에 그 철사 같은데 구명조끼도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세월호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도 다들 그 부분은 말은 못하지만 걱정을 하고 있죠. 안타깝고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를 잘 수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야 되는데 진상규명이라는 목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국가와 사회는 그분들에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열과 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박주민 의원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법안에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중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답답한 거죠. 지금 현안으로서는 미수습자를 찾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기사를 보면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를 다시 하겠다 정도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세월호 추모시설에 관련해서는 지금 안산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는 하지만 안산에다가 추모시설이 생기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시민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오 그 사건을 그것도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스텔라 데이지오 유가족분들은 바다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명벌이 지금 하나가 없어지었고 거기에는 자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근데 당장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렇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세월호 광장,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갖고 거기를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저하고 친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보좌관이 그래갖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청탁한 적 없다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은 4년 내내 정봉주 의원 방에 한나라당 의원이 찾아온 유일한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유일하게 한나라당 의원이 딱 한 명 찾아왔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머릿속에 돌로 새기듯이 그때 당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요. 돌로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게 글을 새기듯이 너무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보도하는 걸 보고 지금 최영희 의원실의 보좌관인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정봉주 의원 모시면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온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당을 치명적인 매력이 왜 그래? 그래서 친하다 그랬어요. 친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와갖고 이러저러한 얘기 하잖아요. 친한 사람이 이러저러한 얘기하면 그 부담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더 많이 친한 느끼죠.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거 청탁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당연히 청탁이죠, 그거는. 친하지 않았으면 전 청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죠. 친한 사람이 왔고 이러저러 학교 얘기를 쭉 하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도 않고 이게 제가 청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러 왔구나. 정확한 워딩이 그때 뭐였어요, 근데? 학교 얘기를 쭉 다 하고, 네. 학교 얘기를 쭉 다 하고, 전교조에서 지적하는데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참 투명하게 운영된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뭐, 노라, 빼라, 막 이런 얘기보다 학교 해명을 쭉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에 문제되는 사학이 어디가 있는지 감사를 해서 샘플링을 해서 사학을 조사해봐라. 조사 단계였군요. 조사 단계적으로 해서 사학을 찝는데 우리가 워낙 그때 교육위원들이 시퍼렇게 그냥 이 사학법을 밀어붙이니까 교육감에서 우리 눈초리만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 감사하십시오 하는 학교를 다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대상에 포함됐을까봐. 그 대상에 포함됐을까봐 온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누가 합니까? 우리도 모를 때인데. 아직 모를 때예요. 감사 대상의 학교들 모으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감사 대상을 취합 중이었는데 그 대상에 혹여 들어갈까봐 와서 알아도 보고 설명도 하고
우리 학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하고 빼달라고 하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쭉 설명하면 그렇게 받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미 이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전교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학교이고 동일학교는 그다음에 화곡중고등학교는 16대 국회 때 제가 17대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제 60억 인구가 다 알아요. 제가 17대 국회의원인지. 16대 국회 때 가장 유명하게 사학에 문제가 되어 있던 학교가 화곡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감사 때 서울시 교육청 가갖고 당시 임종석 교육위원이 그렇죠. 네.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사건이 그거. 임종석 교육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개 학원에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달라 그랬다. 네. 50일이 지나도록 안 줘서 달라고 다시 종용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와중에도 다 거의 다 냈다. 국정감사 임박해갖고 냈는데 그 와중에도 끝내 서울교육청 관할하에 자료를 내지 않은 학교가 바로 화곡중고등학교다. 화곡중고등학교는 국정감사에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를 내지 않았냐? 그래 봤더니 이미 국정감사가 10월인데 3월에 감사를 받고 감사 받은 이후에 학교의 회계장부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화곡중고등학교에서. 화곡중고등학교에서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네. 불태운 거. 이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와서 네. 자료를 다 소각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임종석 의원이 윤정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특별감사를 해라. 이러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게 유명한 화곡중고등학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이게 아버지 학교 아니에요? 네네. 안나경원 의원이 와갖고 화곡중고등학교에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학 비리의 종합 백화점처럼 많은 문제가 있던 학교더라고요, 여기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해명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빼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 그만하세요. 네. 아버지 일인데 왜 아버지 일인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학교다 이거는. 네. 여기에서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네. 화곡중고등학교. 의원님 네. 준비 좀 했어 오늘. 네. 예, 아니요. 제가 친한데 대충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렇지. 예, 그래서 화곡중고등학교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학교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거는 나경원의 선거지? 예. 아버지를 왜 연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자기는 2005년도에 사립학교법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봉준 전 의원의 주장은 뭐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저는요. 있었는데, 예, 제 선거와 관련해서 예. 자꾸 이렇게 아버님과 관련된 의혹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야당 쪽에서는 역시 후보 검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이번 선거는 제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입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이요. 2001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화곡중고등학교 이사입니다. 아 등기 떼보셨어요? 여기 등기부등 뭐 지금 흔드는 소리 안 들려 이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이거 언제 되신 거예요? 이게 최근인데요. 이거 날짜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09년 2월. 이거 10월 16일 날 뜬 겁니다. 네. 열람 일시. 최근에 뜬 거죠. 2009년 11월? 2월 25일부터 안 되죠. 지금 10월 15일. 10월 15일. 가장 최근에 뜬 거죠. 2014년 2월 24일까지 예. 임기로 나와 있습니다. 열람 일시 2011년 10월 15일 09시 35분 11초. 아까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 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자기가 아니, 이사인데. 자기도 학교죠. 자기 학교도 자기 맞죠. 학교죠.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자기가 3번 중임이 되면서 4년이거든요. 임기가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 2번 중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학법 할 때 아버지 학교이기도 하지만 자기 학교를 변호하고 디펜스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얘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네. 아버지가 아니죠. 네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 홈페이지 가갖고 제가 경력을 확인해봤어요. 화곡중고등학교 이사 경력은 없어요. 홈페이지는 삭제했다. 홈페이지는 없어요. 삭제를 했는지 몰라요. 원래 아예 있었는데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아예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이게 없어요. 이 학교 이사면은 무척 자랑스러운 경력이거든. 특히 아버지 학교야.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이 아버지인데 나머지 이사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다 그 화곡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다 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나경원 의원만 그 가장 그 뭐 실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불질렀다는 김경수라는 사람이 행정실장이. 현재 2009년 11월부터 2014년까지 이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그때 불질르고 2000년도에 불질러갖고 그 책임을 지고 파면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갔고 7, 8년 동안 다른 데 가고 이 학교 근처 어디서 일하다가 아니요 학교하고 그 관계 있는 일을 계속 하다가 2009년도에 이사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건 아버지 일인데 왜 내 선거에 이걸 끼우느냐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거 큽니다. 이거 큽니다. 왜냐면은 이 얘기 할 때마다 나경원 후보는 아버지다. 아버지 그렇죠. 일이다. 네. 왜 끼워넣느냐 여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갖고 아버지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네. 예. 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건 검증이네요. 이건 검증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두 개의 그 빅 그레이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립학교법 때 자기는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오해를 받을까봐 의총에서도 발언하지 않고 교과에도 가지 않았다. 네.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친한 저를. 그리고 저는 압박감을 느끼고 청탁으로 느꼈어요. 교육위 간사인. 교육의 간사이고 그냥 간사입니까? 삼선 의원급 초선 간사인데 제가 딱 교육에 뜨면요 평균 온도가 5도가 떨어져요. 다들 왜요? 벌벌 떨었고. 에이 진짜 말이 하도 썰렁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불거지니까 정봉주 의원과 친한데 암만 선거라도 이건 너무한다. 네. 그리고 아버지 검증 아니냐라고 손모 교수, 손석희 교수죠. 손석희 교수가 그 얘기 하려니까 그만하세요. 내 얘기인데 나경원입니다. 난 나경원 후보입니다. 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학교는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11년 동안 자기가 이사로 있는 자기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사로 있는 가장 위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차기 이사장이 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경원. 이거 검증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학교임과 동시에 내가 이사로 있는 아버지의 학교만 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 학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로 잘못하시나 본데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제가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사로서 우리 학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깨끗이 끝나는 거죠. 아니 깨끗하진 않아요. 비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 행정실장이 되죠.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이거 소각시킨 거는요. 교육계 전무후무한 비리의 금자탑입니다. 네네. 금지다. 자, 근데 그리고 현직 이사로 와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화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박주민 의원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법안에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중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안으로서는 미수습자를 찾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기사를 보면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를 다시 하겠다 정도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세월호 추모 시설에 관련해서는 지금 안산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는 하지만 안산에다가 추모 시설이 생기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시민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오 그 사건을 그것도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스텔라 데이지오 유가족분들은 바다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명벌이 지금 하나가 없어지었고 거기에는 자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근데 당장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렇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세월호 광장,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갖고 거기를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아버님, 그분이 올리신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목포신앙에 온 지도 석 달이 되었네요. 배가 인양만 되면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아들은 저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네요. 석 달 동안 한결같이 오늘은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을 설레임과 미안함으로 기다렸건만 나의 아들은 아직도 이 못난 아빠를 외면하네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가요? 아님 생각하기 죽어도 싫지만 자꾸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찌르는 생각이 더욱 불안해서 요즘은 부쩍 새벽까지 잠을 설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네요.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이 추울 텐데 지금도 아빠로서 아들에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3년 전 4월 16일에도 해줄 게 없었고 3년이 지난 오늘도 아빠가 아들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기다릴 뿐.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빠가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이쁜 아들 현철아, 네가 나의 아들이라 미안해. 현철아, 아빠로서 해준 게 없어 미안해. 하지만 이 아빠는 우리 현철이가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좋았고 자랑스러워. 그니까 현철아, 제발 아빠가 아빠 노릇 단 한 번만 할 수 있게 오늘은 꼭 와줘. 아빠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게 기회를 줘. 첫 부분에 생각하기 죽어도 싫지만 자꾸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찌르는 생각이 더욱 불안해서 요즘은 부쩍 새벽까지 잠을 설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쓰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와요. 유실방지도 세월호 그 유실방지도 원래 처음부터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1년이 지나서 그 특조위 위원들도 이제 잠수부 분들과 함께 현장 조사도 했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유실방지도 한 걸로 나오고 이제 세월호 인양됐을 때 이제 보셨겠지만 유실방지 없는 창문도 많이 보셨었죠. 떨어져 나간 것도 많았고 그래서 혹시 뭐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3층인가 4층 창문 앞에 그 철사 같은데 구명조끼도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세월호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도 다들 그 부분은 말은 못하지만 걱정을 하고 있죠. 안타깝고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를 잘 수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야 되는데 진상규명이라는 목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국가와 사회는 그분들에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열과.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나경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연평해전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세월호 리본을 왼쪽에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옷길에. 네. 근데 뜬금없이 연평해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방송으로 이야기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학 재벌의 가족들은 제척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하고 있으면서 나경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걸 거예요. 왜 세월호 리본만 달고 있냐.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어간 무슨 연평해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해야 될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 보상금은 3,048만 원에서 5,742만 원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우리 희생한 학생들의 배상금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단편적인 것을 딱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니까 사실은 친일파인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빨갱이, 종북 이런 걸 이용해 먹었던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세월호 피해자들, 유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몰아갔던 자들인데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이었었고요. 교육감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겨난 일이 세월호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청문회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방 부대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안보관 같은 교육도 시켰던 게 또 김상곤 후보자라고 하는데 세월호 리본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자들을 실제로 TV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6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꼭 넣고 싶었나 봐요. 그 6명을 304명의 죽음은 슬쩍 넘어가고 싶은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도 정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건 맞는데 그것이 이 가치와 저 가치가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필 이쪽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쪽을 끌어들이는 그 비열한 모양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다음에 지금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로 후속적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이슈들이 요즘에 굉장히 뜸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수습자 중에 남현철